우와, 불장인가 끝물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2월 12일 알고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코인은 붙어보겠습니다. 코인 시황입니다. 알트 ETF가 본물을 이루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알트 시즌은 요원해 보이네요. 촬영 시각은 2월 11일 오후 11시 30분입니다. 일단 코인회사 IPO가 올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업계에서 보고 있는 건요. 제미니, 블리시, 서클, 크라켄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 크립토 회사에 대한 스탠스가 달라진 만큼 이때다라고 IPO를 준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 전해드렸던 리플 역시 XRP라고 호칭을 변경해 달라라고 요청한 건 공식적으로 앞서서는 그냥 놔뒀는데 왜 하필 지금 시점일까를 봤을 때 혹시 리플도 IPO를 준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FTX에 물린 분들 2월 18일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약 1단계에서 65억에서 70억 달러인데요. 조금 물린 분들 5만 달러 이하의 분들은 18일 돌려준다고 하니까요. 꼭 챙겨 받으시길 바라고요. 다만 돌려받을 때 기준 가격이 코인의 기준 가격이 22년 11월 파산 당시의 가격입니다. 이 때문에 비트를 들고 계셨던 비트를 FTX에 물려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주장하는 건 100%다 돌려줬다라고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사실 100%가 뭡니까? 한 4분의 1밖에 못 받은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더 물린 분들은 100%다 받게 됐습니다. 당시 22년 11월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네요. 우리 SEC가 달라졌습니다. SEC가 법원에 바이낸스 소송을 일시 중단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이낸스는 미국 SEC 위원장 대행, 그러니까 마크 우에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마 지난 게리 겐슬러 위원장 시절에 제기한 여러 소송들이 중단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리플 같은 경우에도 소송이 지금 현재 한 번 더 싸워보자라고 항소했거든요. 그런데 이를 접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고요. 이에 연결돼서 만약에 소송이 이제 끝나면 리플사 입장에서는 IPO를 하는데 걸림돌을 하나 치운 셈이 됩니다. 비트 가격 보고 할까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리적으로는 많이 힘든데 비트 가격만 놓고 보면 그냥 박스권 느낌입니다.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 ETF 자금 유출입 볼까요? 뭐 괜찮았었는데요. 사실 10일 월요일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주로 피델리티 쪽에서 유출이 나오면서요. 전반적으로는 1억 8,630만 달러의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ETF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금 운용사들이 SEC에다가 우리 현금 상환 말고 현물 환매 방식으로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SEC가 요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운용사 입장에서 뭐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운용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운용이 쉽다, 비용이 적게 든다 이기 때문에 운용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ETF 상품을 푸시하는 데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비트나 이더 등에 나쁠 게 없는 변화라서요.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트 가격 어떻게 될까? 물가 데이터에 주목해라 라는 겁니다. 이번 주 CPI 그리고 PPI 나오죠. 요거 보고서 아마도 크립토 시장의 추세를 좌우할 터닝 포인트가 아니냐라는 비트겟 리서치 부문에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역시나 연결돼서요. CPI나 PPI는 매크로 전반적으로 자산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까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 도미넌스를 보자면요. 60% 이상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인데요. 뭐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서 60% 이상에서 조금 많게는 62%까지 갔다가 적게는 61% 수준으로 내려가는 등 60% 이상은 꾸준히 유지하면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더 도미를 보자면요. 뭐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의 이더리움 도미넌스인데요. 이더리움이 전체 크립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 한창 때는 20%를 웃돌기도 했어요. 그리고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12월 초반에도 13.5% 수준에 이르렀지만 지금 현재는 10% 수준도 아슬아슬한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더 가격 보고 갈까요? 최근 1개월 가격입니다. 뭐 답이 없습니다. 비트 기준이나 달러 기준이나 그닥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더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해 볼 만한 점은 ETF 쪽으로 자금이 들어와야 일 텐데
안타깝게도 월요일에서는 이더 ETF에서도 자금이 유출됐습니다. 뭐 사실 그레이스케일 신탁에서 이더리움 자금 나가는 거야 뭐 예상된 바인데 블랙락이나 피델리티 쪽으로 돈이 안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는 이더리움 ETF에서 2250만 달러의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트기전이 가장 어두운 걸까요? 하루 사이에 거래소에서 지난 8일에서 9일입니다. 6억 달러가 넘는 이더리움 유출됐다라고 합니다.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이 빠져나간다는 건 매도 대기 물량이 없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이더가 사라지는 유출되는 건 거래소가 보유한 이더 물량이 적은 건 사실 가격이 이제부터 반등하는 거냐? 라고 해석할 수 있는 호재 부분입니다. 23개월 만에 최대래요. 빠져나간 게 6억 달러 넘게 빠져나간 게 23개월 만에 최대라고 하니까 이걸 굳이 비유하자면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거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 이더가 바닥이 아닐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시티은행, 웹2 은행의 대표 주자죠. 이더의 펀더멘탈이 견조하다, TVL도 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더를 슐링했습니다. 오랜만에 슐링입니다. 비트 도미를 보면 사실 암울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제 ETF를 기대해도 될까요? 알트 ETF를 통해서 알트 시즌에 모멘텀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가 올해 복수에 여러 개의 알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라이트코인, 도지, 솔라나, XRP 순으로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습니다. 사실 비트도미를 보자면 알트 시즌 오는 거야?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ETF 모멘텀을 계기로 알트 시즌이 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개의 알트코인 말고도요. 그레이스케일이 카르다노 현물 ETF 전환 신청을 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에이다 ETF도 나오는 걸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알고란을 위해서 멤버십 슈퍼챗 PPL 웰컴입니다. 오늘의 메인 디쉬입니다. 불장인가 끝물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돌비콩의 코인 정복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가지고 봤습니다. 팔리스라는 X 유저가요.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 트위터 상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X 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불장, 끝물 논쟁을 정리를 해줬습니다. 일단 이 유저가요. 오토 스웬이라는 사람의 댓글에다가 정리글을 남기면서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판단을 정리를 했습니다. 오토의 고민입니다. 요즘 기분은 22년 베어장 때만큼 최악이다. 트럼프 당선 이후 알트는 상승 후 대하락했다. 건전한 조정인데 이거 건전한 거 맞아?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 특히나 트럼프 코인 론칭 후에 온체인 유동성이 쏙 빠졌다. 알트는 90% 폭락한 경우도 있고 비트는 제대로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알트들 죽어나가서 이번 사이클 중 최고로 힘들다. 건전한 조정은 개뿔 죽겠다 라고 올렸습니다. 오토 스웨는요 현재 팔로워가 17.4만 명에 이르는 인플루언서입니다. 이에 대해서 카본이 답을 했습니다. 조정은 시작조차 안 했다고 봐야 된다. 떨어졌으면 뭐 얼마나 떨어졌냐 라고 했고요. 하락장 때도 불장 때도 이상하게 개인들은 징징거리는 경우가 많다. 왜 자꾸 징징거려? 지금 보자면 아직까지 전형적인 불장 패턴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보면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쉬코인이 많기 때문에 다들 힘들다고 느끼는 거야. 게다가 이분은 조금 더 비관적으로 알트코인 가운데 상위 25개조차도 쉬코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역시나 팔로워가 7.9만 명 있는 인플루언서인데요. 아직은 전형적인 불장 패턴인데 대부분 리테일 투자자들이 알트코인, 쉬코인에 투자하다 보니까 불장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팔리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A 시나리오는 이미 꼭지를 찍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23년 말부터 사실 비트코인은 우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와 온체인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급등한 시간을 따져보면 1.5년 정도 됩니다. 이건 과거 불장거리에 근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불장의 막바지다라는 거죠. 트럼프 같은 인물이 직접 민코인 띄우고 거액 ICO 하듯 돈을 빨아갔습니다. 마지막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거시적으로 경기와 정책이 불확실하고 연준이 언제든 다시 금리를 올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이 고점이다. 라는 거죠. 이미 꼭지를 찍었다라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다들 기대를 합니다. 아직 불장 안 왔어. 지난번 기록한 고점 10만 9천 달러 다시 돌파할 수 있어. 15만을 넘어 20만까지 갈 수 있어 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이미 꼭지를 찍었을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B 시나리오는요. 진짜 불장은 아직 안 왔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번 사이클 오른 걸 한번 보자. ETF 기관 흐름 위주였고 솔라나 중심으로 서로 경쟁하는 PVP 시장이었다라는 겁니다. 플레이어 vs 플레이어라고 해서요. 이미 있는 시장을 참여자들끼리 경쟁해서 나눠 먹기 하는 땅 따먹기 하는 시장을 PVP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확실히 광범위한 자금 대폭발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앞서 불장을 보자면요. 1차 불장 때는 중국 쪽에서 자금이 들어왔고요. 2차 불장 때는 디파이를 위시한 시장 참여자들의 자금 폭발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전체적인 세계 경제 회복, 미국 규제 완화, 더 큰 기관과 기업의 참가 이렇게 되면 25년 하반기, 26년에 대불장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무엇보다도 과연 앞서서 하락장을 불러왔던 게 뭐냐? FTX 3AC급의 대파산급 악재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아직 없다는 거예요. 불씨는 아직 남아 있으니까 진짜 불장은 아직 안 왔고 앞으로 올 거야 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과연 꼭지를 찍은 걸까요? 진짜 불장은 아직 안 온 걸까요? 관련해가지고 여기 나온 얘기 말고요. 이미 꼭지를 찍었다. 라는 걸 뒷받침하는 최근 뉴스가 몇 가지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BCA 리서치가 비트코인은 고점에 근접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밈코인 발행이 거의 이 코인 시장에 정점을 찍었다라고 분석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트럼프의 밈코인 발행을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또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90%가 수익 상태인데 역사적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정점에 도달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고요. 매크로 상황 역시 비트코인에 좋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 와중에 나온 사실 뜬금 바이낸스 매도 폭탄 뉴스가 사실 그 뒷목을 살짝 잡게 합니다. 바이낸스가 보유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요. AB 쿠아이동이라는 이 중국계 인물인 것 같습니다. 중국계 크립토 애널리스트 같은데 이 사람이 바이낸스 지갑을 분석을 해봤더니 어라? 25년 1월 기준으로 25년 2월 최근의 기준으로 비트, 이더 등의 보유 물량을 봤더니 비트의 경우에는 94.1%가 줄었고요.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99.9%. 그러니까 21만 개 넘던 이더를 거의 다 판 셈입니다. 175개 남았다는 거예요. 이 175개 남았다는 걸 보면서 야, 이 정도 남았으면 거의 수수료 하려고 남겨놓은 거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거의 대부분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BNB는 당연히 자기네 자체 코인이니까 덜 팔았지만 늘어난 게 있습니다. 초록색 증가한 게 있죠? 뭐죠? USDC입니다. USDT는 99.9%를 팔아치운 데 반해서 USDC는 57.5%가 늘어났습니다. 이걸 보니까 걱정이 되죠. 바이낸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거의 정리했네? 고점 신호라고 판단해서 정리한 거네? 그렇다라고 하면 스테이블을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USDT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 있잖아요. 스테이블도 USDT는 정리하고 USDC로 갈아탄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바이낸스가 정말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정리했다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니까
바이낸스 같은 대형 플레이어도 이미 고점을 찍었다라고 판단한 거 아닌가라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바이낸스가 준비금을 포함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많고, 여기서 이 인플루언서가 가상자산 분석가가 언급한 요 지갑은요, 바이낸스가 들고 있는 것의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바이낸스 거래소가 따로 보관하고 있는 지갑의 정보와 로우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바이낸스가 들고 있는 지갑은 이 4만여 개, 비트코인 4만여 개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고, 그 가운데 한 개의 지갑이 정리된 것 수준으로 보자면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매도에 따른 직접적인 가격 하락 영향을 걱정하기에는 1월 중에 있었던 매도입니다. 앞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기준과 2월 기준으로 수량을 비교한 거예요. 이미 과거에 벌어진 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격 하락을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해석입니다. 크립토된 채팅방에서 갖고 온 의견인데요. 이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바이낸스가 팔았네?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게, 바이낸스가 들고 있는 수많은 지갑 물량 가운데 단 한 개의 지갑만 분석을 한 거니까 바이낸스 일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기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다만 좋은 소식은 아니죠. 네. 꼭지 찍은 거 아니야?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반면에 진짜 불장은 아직 안 왔다라는 걸 또 나타내는 뉴스가 있어서 갖고 와 봤는데요. 바로 크립토 퀀트가 분석한 결과 채굴자 항복이 드디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서서도 채굴자 항복이 나타나던 시점이 바로 바닥을 찍은 시점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급락하지도 않았는데 채굴자 항복이 나타났다? 이건 뭐지? 비트코인 가격이 약간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생각보다 가파르게 오르지 않으면서 되레 채굴자 항목이 나타난 거고요. 바닥을 채굴자 항목이 나타났다는 건 과거 패턴대로 보자면 바닥을 찍은 거고, 결국 이미 끝물 아니야? 라고 보기에는 앞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일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론이 조금 허무합니다.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수준입니다. 정답은 거시 플러스 정책 플러스 BTC 흐름이라고 봤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글로벌 경제정책, 트럼프, SEC 등 규제 방향이 관건이 될 거다. 아직까지 대규모 기관 자본이 온체인으로 본격 유입은 안 됐고, 만약 유입된다면 더 큰 불장이 가능할 거다라고 봤고요. 앞으로 테마는 블랙락 역시 크립토 플러스 AI에 베팅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도 약간 이렇게 생각하지만 매크로 더하기 트럼프 규제 방향이 관건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매크로 변수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만약 기관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하면 이건 아마도 앞서 경험하지 못한 불장이 온다라고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요. 아직 끝난 건 아니다. 끝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반감기 사이클 기준으로 보자면요. 평균적으로 지난해 반감기가 있었으니까 8월 전후에서 고점이 나타날 겁니다. 평균적으로요. 그리고 7월 24일은 크립토 행정명령에 언급된 내용이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1월 24일 날 나온 크립토 행정명령이요. 일단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분석해서 뭘 고칠지를 따져봐요. 그리고 솔루션 보고서를 제출하는 타임라인입니다. 이 솔루션 보고서가 바로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7월 중으로 아마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할 텐데, 그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트럼프가 실행에 옮기면서 아마도 규제 측면에 봄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즈음 비트가 고점을 찍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해 보고요. 그렇다면 가격은 얼마가 될 거야? 라고 보시면 개인적으로 저는 보수적으로 14만 달러 봅니다. 2차 불장 때가 6만 9천 달러, 대충 한 7만 달러라고 치면 과거 반감기가 지날 때마다 이전 불장에서 기록한 고점의 상승분이 뭐 8배, 4배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2배 정도 오를 것 같다라고 보면 7만 달러의 2배, 14만 달러 정도를 보수적으로
보고요. 올해 고점을 기록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시료에 편성한 가격은 20만 달러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20만 달러까지는 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이 라운드 넘버라고 하죠. 이 끝자리가 딱 떨어진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20만 달러를 예상하지 않나 많은 전문가들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